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순서는요, 저희에게 또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분인데요. 네, 애터미의 카멜레온, 네, 팔색조 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이상임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탑승한 식구 여러분. 스타마스터 이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별로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요. 애터미를 만나서 다재다능하게 욕심이 생겼어요. 이것저것 잘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카멜레온 닉네임을 정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닉네임을 정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교열 국장님께서 APP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정말 애터미가 준비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갖다 줄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에게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줍니다. 그럼 빨리 여기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아까 APPO에서도 보면 성공하신 분들은 수레바퀴가 어때요?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저도 빨리 동그란 모양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빨리 동그라미를 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공유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애터미를 진행하면서요, 훌륭한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훌륭한 팀워크로 멋진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복제를 빨리 해서 빨리 훌륭한 분들하고 함께 좋은 삶, 멋진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동영상이나 이렇게 책들을 읽어가면서 정말 꽂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조직 문화를 잘 만들면 정말 멋진 팀을 꾸리지 않을까? 훌륭한 조직은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여기 일치월장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직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성공하는 3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착하다입니다. 애터미도 착한 기업이죠. 저는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와닿기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세미나에서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착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고객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죠, 애터미가. 자, 두 번째, 환경과 기업, 지역 사회에 착하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화까지 확립하는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하기 가장 좋은 최고의 대상을 받은 혁신 기업 아닙니까? 또 혁신 대상을 타신 리더분이시고요. 직원을 존중하고 좋은 문화 속에서 그 조직 문화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의 위대한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의 문화는요. 3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여러분? 애터미 기업 문화, 올바른 중심의 3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이득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반대 입장인데요. 손해가 나더라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가겠다는 게 이제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회장님이 발표하시고요. 그걸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지키면서 이루어 왔기 때문에 애터미가 착한 기업,
원칙 중심의 문화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정말 원칙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익이 되더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파트너 사장님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파트너 사장님이 저 다른 곳에서 일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쵸? 예,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불평, 불만이 그런 팀원들하고 잘 보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함부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들이 되게 중요해야 나중에 조직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예, 그것을 꾸준하게 잘 지키고 있는 회사죠. 두 번째로는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유통회사죠.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을 런칭해서 유통을 해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중소기업, 협력사와 함께 서로 도움이 되는 동반 성장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협력 성선으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조업체 중에 컵라면, 저희 컵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화재로 불행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회사하고 딱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화재를 복구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또 다시 그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양도 늘려줬잖아요. 이렇게 협력사와 협력 성선을 이룬다는 거죠. 세 번째, 나눔의 문화입니다. 회장님은 예전부터도 나눔을 계속 주장하셨는데요. 우리가 점점 사회적 기업이 되면 될수록 애터미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요번에 기부도 많이 했죠. 예전에도 10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을 미혼모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컨벤션,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12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터미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쭉쭉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팀의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서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야지 복제가 되고 또 튼튼하게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이 책에서는요. 일을 하게 만드는 총 동기 이론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물론 이걸 다 가지고 있죠. 네, 첫 번째가 직접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동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직접 동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동기라는 건요. 일을 스스로 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즐겁고 의미가 있고 성장을 하는 그런 세 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몰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크게 내려면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돋보기를 가지고 나뭇잎을 태양빛에 이렇게 쪼인다고 하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몰입. 바로 그런 게 필요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즐거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좋은 분들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팀 구성원들 간에 서로 불똥이 아니라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서로 토론 문화가 있어야 저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생각도 또 이야기하게 돼서 서로 불통이 없이 원활하게 조직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 예, 맨날 이렇게 센터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3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즐거움, 행복한 게 없다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즐겁게 몰입을 하고 그래야 결과가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조직이 공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후원 수당도 있지만 더 큰 직급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급 수당을 가져가려면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서 또한 성공도 하지만 보다 높은 가치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를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해서 목표를 세운다면 엄청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몰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성장입니다. 위에 의미가 공동의 목표라면 세 번째 성장은 개인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미래에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조금씩 성장하는
내가 나중에 멋진 내가 되는 모습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몰입을 하면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어쩔 수 없게 하는 요인, 간접 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몰입이 어렵고 또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서적 압박감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거는 외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팀으로 일을 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 이렇게 서로 진행하다 보면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모를 때 저희가 아기 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몰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몰입이 안 되면 당연히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압박감인데요. 라인하에서 쭉 한 줄을 하다 보면요. 누구는 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 만큼 돈이 되는 플랜이고 정직한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끔은 라인을 구축할 때 처음에 수당이 작으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돈이 되는 만큼 적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 팀원들에게 많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타성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재미가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뭔가 목표가 없을 때 그냥 가방만 들고 학교 가는 아이들. 예, 저희 모습들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어제도 일했으니까 오늘도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그런 타성에 들었을 때 몰입이 어렵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수정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간접 동기보다는 직접 동기를 할 수 있게끔 내적 동기를 끌어내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팀워크와 조직 문화를 만드는 힘,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즐거움, 의미, 성장 이 세 가지 동기를 아주 극대화시키고요.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타성을 최소화하는, 보완하는 문화로 우리 문화를 바꾼다면 훌륭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멋진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0년 안에 디지털 격차는 거의 사라질 것이며 동기 격차 이 한 가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 마리나 고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내적 동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동기가 내적으로 충분히 커졌을 때 몰입을 해서 많은 성공자분들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내적 동기를 많이 충만하게 채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몰입하게 만드는 좋은 문화를 만들려면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좋은 문화 만들자. 첫 번째, 팀의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팀의 문화를 잘 만들려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발언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팀원들하고의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공유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목표에다 같이 진행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팀 문화가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소통인데요. 사실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 답답해 막 이럴 텐데요. 정말 파트너의 마음, 스폰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눈빛을 보고 마주 대하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소통을 했을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게 마음을 오픈해서 소통을 한다면 좋은 문화를 만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럼 누구와 왜 협업을 해야 하는가 되게 의미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나의 계보도의 정확한 계보도 위치를 정말 파악하고 목표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같이 해야만 우리는 다 같이 집단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나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협업을 어떻게 하는가?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파트너, 스폰서가 잘하는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팀에서. 그러면 그 강점들을 서로 모아서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또 다른 부족한 건 다른 스폰서, 파트너가 채워줘서 그 강점들을 공유한다면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시너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애터미에 들어와서 팀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정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감정과 일을 명확히 구분해 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스폰서가 이뻐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가 좋아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 자체를 파악해서 감정과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면 협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조 안 하고 이런 문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중간의 중심점을 잡아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서로 협업하면 좋은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 이제 5번째입니다. 일을 진행하면 우리 이미 성공자분들은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자분들의 경험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고 나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또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은 분들하고 파트너분들하고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 경험담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열린 문화를 만들면 좀 더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좋은 문화가 결국은 우리를 집단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팀원들이 모두 몰입을 하고 또 큰 성과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